안녕하세요. 머니플로우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돈 습관을 봤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못 버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실제로 백만장자들의 60%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절약을 꼽았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씨앗 자본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끊어내야 할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어내야 할 과소비, 커피와 배달 음식.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시면 한 달에 15만원, 1년이면 무려 180만원입니다. 회사 탕비실에 커피가 멀쩡히 있는데도 매일 습관처럼 테이크아웃을 한다면 결국 습관적 소비로 돈이 새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직장인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에 월 20만원 이상 충전하고 쓰더라고요. 문제는 본인도 그게 큰 돈인지 모른 채 나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지 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커피 매일 수박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습니다. 1인분 배달이 잘 안되니 결국 2인분을 시키고 배달 팁까지 붙으면 만원짜리 식사가 순식간에 2만원이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한 달에는 60만원, 1년에 7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직접 장을 보고 간단하게 요리했다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돈이죠. 결국 이런 작은 과소비가 쌓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앗아가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할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 나에게 빚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 15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끊었다고 해보죠. 매달 12만원씩 내니까 부담이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서 비행기 티켓도 할부, 가전제품도 할부, 옷도 할부. 어느 순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월급 350만원을 받는데 할부금만 180만원이었어요. 본인은 나도 돈을 잘 버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지? 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벌기도 전에 미래의 돈을 다 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는 당장 만족 얻기 위해서 미래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신용카드 할부는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상 쇼핑.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 또 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옷장이 꽉 찼는데도 늘 새 옷을 사고 싶어지는 이유는 신상이라는 말과 쇼핑이 주는 일시적 즐거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옷장에 옷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자주 입는 건 몇 벌 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은 전체 옷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세일 시즌이라고 해서 원피스 3벌, 셔츠 2벌 샀다고 해봅시다. 순간적으로 이번에 싸게 잘 샀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결국 옷장 속에 비슷한 옷들이 쌓이고 절반 이상은 두세 번 입고 끝입니다. 그 돈이 50만원이라면 1년에 2번만 그렇게 해도 100만원입니다. 그 돈이면 ETF에 투자해서 복리로 불릴 수 있죠.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새 옷 같은 옷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 사기보다 내 옷장 재발견을 하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네 번째, 보상 소비. 명품, 주얼리, 충동구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보상해야지 하면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구두, 주얼리, 당장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통장은 비어가죠. 홈쇼핑에서도 가장 자주 쓰는 멘트가 나를 위해 보상하세요 입니다. 바로 이 말이 소비자들을 지갑 열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예요.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이번 달 너무 힘들었으니 보상이라며 매달 명품 액세서리를 하나씩 샀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짜리 지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300만원짜리 가방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 쓸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보상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는 쇼핑이 아니라 운동, 취미, 독서, 사람들과의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5번째, 구독 서비스. 눈에 안 보이지만 새는 돈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멜론, 각종 클라우드 통신사 부가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게 다 달마다 자동 결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다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서비스를 위해서 10,000원, 20,000원씩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었는데 실제 시청 시간은 한 달에 5시간도 안 됐습니다. 세계 구독료 합치면 30,000원 이상이었어요. 1년이면 40만원이 넘습니다. 또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앱, 정기 결제까지 합치면 연간 100만원을 훌쩍 넘기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새는 돈이 목돈을 막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구독을 한 번에 끊고 꼭 필요할 때만 다시 가입하는 것. 일단 다 끊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소비 습관 다 공감되셨죠? 작은 것 같지만 이걸 끊어내는 순간 소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커피 배달 음식, 두 번째 신용카드 할부, 세 번째 신상 쇼핑, 네 번째 보상 소비, 그리고 마지막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 5가지만 관리해도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평생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즉 가계부예요. 제가 직접 만든 가계부를 아래 링크에 걸어뒀으니 꼭 다운로드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